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진행의 박지희입니다. 자,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저희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에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2018년에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새롭게 추가로 도입되는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취업의 지름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개에 앞서서 합격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오늘의 두 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죠.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자격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자격증 어떤 분야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회계 분야의 전산회계운용사 3급입니다. 네, 일단 회계 분야에서 전산회계운용사 3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전에 진행돼 오던 시험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자격과 교육훈련을 결합한 신개념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지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 합격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이 된 후에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요. 기업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이수자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실무 능력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정평가형 이 자격제도를 이수를 했다라는 게 기업에서도 뭔가 믿고 뽑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산회계운용사 3급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산회계운용사 3급이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산회계운용사 3급은 세무 및 회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원천 징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자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할 수 있을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보통 돈이 그리고 자금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록돼야 되고 또 보고돼야 되고 또 세금 영역에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거니까요. 네. 물건을 사고 팔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 돈에 대한 기록이 남기는 모든 업무, 기업의 격리, 재무, 자금 파트 그리고 조그만 가게에 있어서의 그 금전 출납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다 다루는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돈의 흐름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전산회계운용사 3급이라는 이 업무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노력을 기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통상적으로 통칭해서 회계 및 격리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업무에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만의 자금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 제3자, 국가나 피고용인의 입장이 주로 되기 때문에 네. 주주나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한테 실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죠. 또한 고도의 윤리성도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바로 정해진 규칙, 회계 규칙에 따라서 기장하는 바로 실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관련 자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은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밀함, 꼼꼼함,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전산회계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뭐 일정 부분에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자격증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멀리는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네. CPA 자격과 세무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회계 운용사, 그 기타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등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등들 전체가 회계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요건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응시 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응시 요건들이 필요하지 않고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고 계신 이 전산회계운용사 상급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18년도 과정을 운영할 기관들을 심사 중에 있는데요.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 공식 홈페이지인 CQNet에서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과 그리고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18년도 과정 개설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셔야만 외부 평가에 응시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고 있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다른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에 대한 정보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주고 계신 전산회계 운용사 3급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수 시간 어떻게 되나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총 60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 중에서 315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와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285시간의 선택 능력 단위를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필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전표 관리, 자금 관리, 결산 관리,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전표 처리, 결산 관리, 세무정보 시스템 운용, 총 7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 능력 단위 같은 경우는 업무 지원, 비품 관리 등 1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총 60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315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니까 과목이 총 7개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과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총 7개의 세부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표 관리, 자금 관리, 결산 관리,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 세무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전표 관리와 결산 관리는 바로 회계 감사 영역하고 세무 영역이 각각 NCS 만들어질 때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중복되는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능력 단위가 7개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한 5가지 영역으로 내용을 축약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표 관리라는 것은 기업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금 그리고 실제 재무 가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산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전표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집기 비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장비를 지급한다든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돈 그리고 급여 그리고 세금 납부하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구입했을 때의 모든 일상적인 거래가 전표 관리에서 처리됩니다.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 잠재적인 변화를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전표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자금 관리는 그 예금 통장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빌린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자금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산 영역인데요. 그게 바로 결산 관리인데 보통 회계 기말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결산법인이나 6월 말 결산법인이 있게 되고 그 결산 시점에서 1년 동안 기업이 영업한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고하는 과정이
결산관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통 통상적으로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보면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얼마 벌었다 아니면 미래 전망이 좋다 나쁘다의 그 근거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결산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과거에 손으로서 모든 장부 기장을 하고 정보를 도출했다면은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전부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작업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라든지 새로 바뀐 내용, 회계 기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용이나 장부의 조회 등이 주된 그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인데요. 통상적으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과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을 서로 혼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실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세법을 벗어날 수는 없죠. 세법과 관련되는 회계 전표 처리나 그에 대한 조회 그리고 신고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315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보니까 이렇게 315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를 이수를 하게 되면 이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285시간의 이상의 선택 능력 단위를 이수 완료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선택 능력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뭐 선택 능력 단위로는 업무 지원이라든지 비품 관리라든지 꽤 한 10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다 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뭐 보편적인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것은 결산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겠죠. 기업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자료도 없이 예산을 짤 수는 없고 올해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대충 어느 정도 소득이 더 증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올해 재무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추정을 올해를 베이스로 내년을 추정할 것은 바로 추정 재무제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을 팔고 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요.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죠. 네. 월급 줄 때 이제 국민의 의무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업무들. 그게 바로 이제 원천 징수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그 부가가치세 관련 징수나 아니면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루게 되는 영역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할 경우에 있어서도 4대 보험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다루는 게 바로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되겠죠. 네, 이렇게 6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회계 관련 업무는 기본이 실무고 실무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큰일이 나게 되겠죠. 네.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모든 회사 관련 업무가 회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업의 내부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돈의 흐름이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회계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기업이 물건을 상품을 팝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돈을 받을 거고요. 그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부가세 신고하고. 그리고 물건만 팔아서 돈만 챙기는 것은 아니고 돈 벌었으니까 종업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죠. 월급을 주면서 4대 보험을 또 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고 그걸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의 기업 직원이 퇴사한다면 그 퇴사에 대한 처리나 연말 정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철저하게 실무 밀착형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숙달되어야 되고 익숙해야 되는
영역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정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익숙할 수 있게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는 부분이죠. 짧은 시간에 집중도 있게 하는 부분도 좋긴 하겠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 크게 내부평가 그리고 외부평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평가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내부 평가는 제시된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해당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한 후 매 능력 단위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기관에 위임을 하여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외부 평가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필평가와 실무평가로 구분하여 지식과 기술, 태도 모두를 평가합니다. 평가 과정이 많고 평가 시간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교육훈련생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충실히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다면 별 무리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의 내부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해당 과정에서 운영되는 모든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해서 내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각 능력 단위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부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 능력 단위별로 이제 평가 내용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그 능력 단위별로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회계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뭐 구두나 아니면은 논술 아니면은 케이스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서술형 평가가 주 대상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회계학에 대해서 치르는 각종 자격증 시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부 다 지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표 관리라든지 자금 관리라든지 결산 관리라든지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이나 세무 정보 시스템 운영 전부 다 뭐 특별한 차이 없이 지필형 형태로서 서술형 평가가 아마 주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뭐 지필형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검정형이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면 보니까 이제 평가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참 실무에 꼭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송하영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산운용 회계 운용사 3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 평가 방법이 편성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 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 발표 등의 방법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시나리오는 문제 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서술형 시험은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논술형 시험은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게 하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서 그 성공이나 실패 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자 질문은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하고 평가자 체크리스트는 많은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평가 대상자의 과정이나 작업 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발표는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10개 이상의 유형을 거쳐서 이렇게 내부평가가 끝나게 되면 외부평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외부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능력 단위별 교육훈련 과정에 75% 이상 출석하고 모든 내부평가에 응시한 교육훈련생에게 외부평가의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내부평가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1차 지필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필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기시험은 작업형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내부 평가에 통과를 해야 외부 평가까지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고 힘들게 내부 평가까지 마쳤는데 외부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교육생분들을 위해서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외부 평가를 대비한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네, 과정이 개설되면 우리 공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평가형 자격 공식 홈페이지인 CQNet을 통하여 외부평가 가이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 개요, 1차 지필평가 문제, 2차 실기평가의 과제, 필요한 시설 목록 등을 제시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진행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또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일부 하고 계신 오해가 이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훈련 과정만 이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출석률이라든지 시험 성적이라든지 합격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아까 송하영 대리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능력 단위별로 반드시 75% 이상의 출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내부 평가에도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평가에 응시를 하고 나면은 외부 평가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나온 걸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1대1로 해가지고 총점에서 80점 이상을 얻으면은 과정 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75% 이상의 출석 그리고 80점 이상의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과정의 경우에 기존에 검정형으로 이미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나보는 과정평가형 자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 건가요?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인재는 현장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600시간 이상의 현장 직무 능력 중심의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둘째, 직무 이해도가 뛰어나고 그 직무 이해도를 기반으로 조직 적응력도 매우 뛰어나서 재교육 비용 또한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에 취득자가 배운 능력 단위가 기재되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이 용이하므로 기업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들 말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장점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이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특히 더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의 반응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15년도 15종목을 시작으로 17년도에는 61종목이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5 과정이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증된 교육훈련 기관에서 NCS 기반의 검증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600시간 이상의 숙련 과정과 공정하고 엄격한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거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들은 높은 직무 이해도를 기반으로 산업계 곳곳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자체에도 능력 단위가 적혀 있다 보니까 자격 취득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훈련 기관에서 내가 얼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웠다라는 게 적혀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2018년에 도입되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과정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은 훨씬 더 경쟁자가 없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회계 같은 영역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의 능력과 자격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 열심히만 한다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응시 요건, 지원 자격의 벽에 막혀서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에 있어서 지원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요. 내가 의지와 꿈만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송하영 대리님께서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 직무 능력 기반의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인재를 채용하여도 재교육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동반 성장의 든든한 인프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성공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이렇게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서 태어났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모든 일상이 취업 준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만이 목적이 아닌 나에게 맞고 내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을 한다면 교육과 훈련이 더욱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만큼 여러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직업인으로 거듭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